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 처리에 관련하여 특히 경락 손해보상과 또 헷갈리는 대물 보상 사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많은 분이 오늘의 주제에 대해 여러 궁금증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궁금증 해결을 위해 이 분야 전문가이신 최주필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교통연수원에서 운수 종사자 교육과 자동차 보험과 관련된 상담 자문을 맡고 있는 최주필입니다. 여러분들 뵙게 돼서 반갑고요.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설명드릴 수 있게 돼서 기쁩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동차 사고 후 차량 가치 하락에 대한 보상인 경락 손해보상은 많은 분이 헷갈리는 주제 중 하나인데요. 경락 손해가 무엇인가요? 경락손해는 교통사고 난 이후에 자동차 수리를 완료한 뒤에라 하더라도 사고 이전의 성능이라든가 또는 그 가치를 회복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손해를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경락손해보상은 자동차의 가치가 떨어짐으로써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것인데요. 보험회사에서는 자동차 시세 하락 손해라고 하는 이름으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조건에서 경락 손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해당 차량이 출고한 이후에 5년 이내야만 되겠고요. 두 번째는 차량 수리비가 자동차 가격의 20% 이상의 경우에만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출고한 이후에 경과된 기관에 따라서 보상 금액에 대한 비율 산정이 다소 차이가 있거든요. 출고 후 1년 이하일 때는 수리 비용의 20%, 1년 초과 2년 이하일 경우에는 수리 비용의 15%를 보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2년 초과 5년 이하인 경우에 해당되는 자동차는 수리 비용의 10%를 경락손해, 즉 자동차 시세하락 손해로 보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경락 손해보상금 지급에 계산되는 차량 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이 되는 걸까요? 보상금은 자동차의 중고 시세를 기준으로 계산이 되거든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중고차 매매사업 조합에서 발간하는 월간 중고차 시세표를 기준으로 해서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고일 기준으로 일정 기간마다 상하 등급으로 2등분해서 적용하게 되는데, 만약에 중고차 시세표에 없는 자동차라면은 개별적으로 시세를 조회를 하거나 또는 감정평가를 받아서 사고 당시 자동차 가격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경락 손해를 예외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크게 네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첫째는 사고 당시에 자동차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자동차 수리를 했을 경우, 두 번째로는 기존의 가치 하락이 발생한 때, 즉 기존에 수리된 부분에 대해서 중복으로 수리를 했을 경우 경락손해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셋째는 자동차가 완전히 파손돼서 수리가 불가능할 때 우리가 전부 손해사고, 즉 전손이라고 하거든요. 전손으로 인해서 자동차를 폐차시키거나 아니면은 견적 금액이 나왔는데 수리 후 수리비를 지급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견적이 나왔을 때 미리 수리비를 지급하는 게 미수선 수리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미수선 수리비를 지급받은 경우에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물과 달리 자기 차량 손해에서는 경락 손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예외 조건들 때문에 일부 운전자들은 경락 손해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좋으신 말씀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서 네 가지 질문과 답변으로 경락 손해보상과 관련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지금부터는 특히 헷갈릴 수 있는 대물보상 처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질문인데요. 사고 이후 차량 수리를 할 때 간혹 주요 부품, 엔진이라든지 변속기라든지 보건 수리가 불가능하여 신품으로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주변에서 들리는 이야기로는 어떤 부품들은 신품으로 교체할 경우 보험 가입자가 따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있다는데 이 내용이 사실인가요? 예,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범퍼라든가 휀다 등이 파손될 때는 새로운 부품으로 교환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큰 사고 등으로 인해서 엔진이 파손됐거나 변속기 등의 어떤 그 중요한 물체가 파손됐을 때, 그리고 화물 자동차인 경우에는 운전석이 있는 부분은 캐빈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캐빈하고 또는 적재함 등이 여기에 추가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엔진이나 변속기 등 또는 화물의 적재함 등이 파손됐을 때에는 이게 복원 수리를 하는 게 아니라 새로 교환하게 될 정도로 크게 파손될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자동차 가치가 사고 나기 이전보다 현저하게 증가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때는 감가상각분을 계산하여 정하지 않고 모두 보상할 경우에는 실제 손해를 보상해주는 실손 보상 원칙이 위배되기 때문에 보험 가입자는 그 차액을 별도로 부담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교통사고로 인해 손목에 차고 있던 명품 손목시계 혹은 뭐 차에 실려 있던 노트북이 고장나서 수리가 안 되는 경우, 이럴 때도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휴대품과 소지품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몸에 지니고 다니는 물품인 휴대품은 즉 현금이라든가 손목시계, 귀금속 등의 물건은 대물 배상에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들고 다닐 수 있는 물건이죠. 노트북이라든가 골프채, 휴대전화와 같은 소지품이 파손된 경우에는 보험 약관에 따라서 1인당 200만 원 한도 내에서 대물 배상에서는 보상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와 같이 몸에 지니고 있는 물품들은 자동차 보험 약관상 보상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사고를 발생시킨 가해자에게는 개인적으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는 있겠습니다. 요즘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리스차를 운용하는 운전자들이 많은데요. 리스차 운행 중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 사고 결과에 따라서는 리스 계약을 해지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이때 중도 해약금과 같은 손해를 가해자의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리스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리스차의 운전자와 리스 운용사 간의 개인적인 계약입니다. 그래서 상대 차량 입장에서는 대인이라든가 대물 피해 보상을 충분히 했다면 중도 해약금과 같은 리스차 운전자의 특별 손해는 보상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렇군요. 요즘 아파트에 보면은 주차 공간이 모자라서 많은 다툼들도 있고 사연들도 있는데요. 만약에 차량 한 대가 지하 주차장에 이면 주차되어 있고 제3자가 이면 주차된 차량을 미는 과정에서 또 다른 차량과 대물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때 보험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동차를 민 사람이 밀어낸 차량이라든가 또는 그로 인해서 사고로 당한 피해 차량 모두 보상해야 됩니다. 그러나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발생한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으로는 처리가 어렵습니다. 다만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면책금은 일부 있겠습니다만 해당 보험으로는 보상 처리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면 주차를 비정상적으로 하였다면은 또는 이면 주차 차량 차주에게도 일부 책임 묻기도 할 수가 있겠고요. 주차장 도면이 미끄럽거나 또는 경사져 있었다면은 이에 대한 관리 하자로 인해서 주차장 관리 주체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대리운전도 참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대리기사가 손님의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발생시키면 이때 보험 처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손님과 대리운전자의 보험 약관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대리운전 보험은 보통의 경우에 자동차 수리비만 보상을 하거든요. 그리고 교통사고로 사람이 죽거나 다치게 되면은 책임보험인 대인배상1에서는 자동차 소유주가 가입한 보험에서 보상이 되고 추가되는 손해는 대리운전보험에서 가입한 대인배상2에서 별도로 추가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리운전 교통사고로 제3자가 다치거나 사망할 경우에는 일단 차주의 자동차 보험에서 책임보험을 한도로 보상이 되고 나머지 추가되는 금액은 대리운전자가 가입한 대리운전 자동차 종합보험의 대인 배상 2에서 추가로 보상을 하도록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의 마지막 질문인데요. 교통사고 처리 후 보험료 인상률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보험료 인상률을 낮출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가 환입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보험회사가 처리한 보험금을 가입자가 보험회사로 전액 입금해서 사고 기록 자체를 삭제하는 완전 환입제도하고
물적 할증 요건은 넘지 않도록 일정한 금액만 환입하는 부분 환입 제도로 나눌 수 있거든요. 근데 환입하기 전에 할증될 보험료와 환입 이후의 금액을 비교해 보고 환입되는 액이 크지 않을 경우에는 3년간 할증된 보험료보다 더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사고 처리할 때 이를 고려해서 결정하는 게 좋은데 보험 기간은 1년이거든요. 그래서 보험 기간 1년이 끝난 이후에 다시 갱신하기 전에 이와 같은 제도로 활용이 되겠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사고 났던 게 이제 보험 할증에 적용이 돼서 보험을 갱신할 이후에는 적용되지 않는 차이점이 있다는 것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 오늘 최주필 교수님과 함께 경락 손해보상과 헷갈리는 대물보상을 관련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교수님 유익한 정보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여러분과 함께해서 반가웠고요. 건강하시고 안전운전으로 가정 행복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모두 안전운전하시고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사고 시 현명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